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단한 일이 벌어졌던 어제 밤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제목을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고 뽑았는데요. 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3일 천하도 아닌 3시간 천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정리하기도 했고 150분 천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제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타전이 되면서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뉴스 속보를 저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생방송 도중에 접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는 좀 초현실적인 기분이어서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2024년 연말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 좀 당혹스러움이 첫 감정이었고요.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서 들었던 감정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헌법 그리고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신 국민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2시간쯤 지나서요, 저도. 네. 제가 느낀 감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욕감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기분이 있고요. 그다음엔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 뭐 이런 분노가 굉장히 뒤늦게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보도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곧바로 국회가 소집이 돼서 그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선포가 된 거는 1979년 10월에 박정희 사망 이후에 이제 45년 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20분쯤에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사령부가 가동이 되면서 첫 번째 1호 포고령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분, 압수수색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처단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의도로 이동을 하는 그 도중에 방송에서 이 포고령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4년에 처단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포고령을 듣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인데 정확히 한 40몇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네, 뭐 저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시는 시민들이 어제 이제 여의도에 한밤중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군의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총을 든 무장 계엄군이 국회 앞마당에 그 헬기를 타고 내려서 회의실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 뭐 초유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50여 년 만에 저희가 겪는 개헌 이래로 다시는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육군 정예부대인 1공수 여단 그리고 707 특임단의 부대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이 이렇게 부실한가라는 어떤 참담한 심정까지 들 정도로 대통령과 일부의 내란 획책 그 주동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바로 새벽 한밤중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좀 충격을 받으신 시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 우리 헬마도 계셨지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태훈 선임비서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훈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현재 국회 상황 어떤가요? 아직까지 국회에 남아 있고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이제 비상대기 상황이라서 대부분 국회나 그 인근에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어제 그 충돌 있었을 때 상황,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가 국회 인근에 도착했을 때가 어젯밤 11시 한 40분쯤이었는데요. 국회 외곽 출입문이 이제 일단 봉쇄가 된 상태였고요. 차량 통행 또한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신히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려는데 이 신분증을 제시를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담을 넘어야 했고요. 제가 담을 넘을 때 보좌진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분들도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가 1차 고비였고요. 또 2차 고비는 이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본관 후문은 봉쇄가 된 상태였고요. 정문은 군하고 민간이 나고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틈만 남겨놓고 이제 보좌진들이 군이 못 들어오게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막아놓고 일부 인원만 예. 민간인으로 보이는 일부 인원만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한 채 한 명씩 간신히 들여보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개헌군 230여 명 이렇게 통계 나와 있던데 헬기 24차례요. 이 무장 정도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뭐 완전 군장 상태였다고 저희들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에는 뭐 비상식량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 표결을 막기 위한 장기전에 대비한 것 아니냐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망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는 예. 그것은 어떤 뭐 유리창이라든지 어떤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 이용하려는 그런 도구였던 것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군들의 군장 자체는 이렇게 완전 무장이었는데 이 어떤 태도는 약간 망설이는 태도, 혼란스러운 태도 뭐 이런 보도가 많던데 맞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일단 뭐 대부분은 이 명령이라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소극적인 모습. 예. 그러면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물리적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제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그 본회의장과 좀 떨어진 사무실 이런 쪽으로 해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고 네. 했던 모습이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이 비상계엄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군인들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체포하려고 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제가 뭐 국방위 소속 보좌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군 병력이 투입됐는지 좀 알아봤는데 예. 일단 707 특수임무단, 예. 그다음에 1공수여단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어제. 근데 이들은 과거에 종북 반국가 세력 체포에 동원된 바가 있는 세력들입니다. 예. 이제 그만큼 침투나 체포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등 이런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예. 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체포하면 일단 비상계엄 반대 표결의 진행을 일단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또 이제 여야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면 그러니까 여론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질 수 있고 예. 또 여론 그 선동을 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체포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태원 선임 비서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현장 상황 어제 들어보셨는데, 이제 급박했던 상황을 좀 들어보셨는데 어제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예. 국회가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예.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새벽 1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에 의결을 했습니다. 190명 재석, 19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건 이제 헌법 제77조에 따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됐는데 어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이제 172명이 어제 예. 재석을 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도 18명이 재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친한계 의원들인 예.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이 조금 혼란스럽게 돌아갔는데요. 예. 김상욱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로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모으는 바람에 예.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못 오고 있다. 갈팡질팡했죠, 어제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거칠게 예. 그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수였던 셈입니다. 예. 실제로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당사에 모여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나머지 인원들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몇몇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이제 마주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어야 된다. 예. 지금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었다 해서 뭐 제가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예. 했는데 제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봤더니 나중에 다 당사로 갔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어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입장 표명은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예. 뭐 정작 또 추경호 원내대표 당사자는 어제 원내대표실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안에 경내에 있었는데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은 하지 않고요. 표결은 참석하지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는 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살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당사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그 원내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당 대표의 의중에 맞춰서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을 모으든지 아니면 예. 당사의 의원들을 모았다면 본인이 거기에 합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국 표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도 제대로 된 결단이 나오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계엄령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요건에 미달한다라는 얘기는 어제 국회의장부터 해서 오늘 언론 보도들까지 예.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혹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사변에 이제 직면했을 때에만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요건 중에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야 6당이 이제 결의해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서 국회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일정대로라면 오늘 정오, 내일 정오, 내일 자정, 내일 자정에 이제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72시간 내에 탄핵안에 대한 이제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자정에 표결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라는 일정을 지금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의 기본 입장이고 동시에 내란 혐의점도 있다라는 게 오늘 새벽에 국회에서 정리됐었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서 추진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요. 보니까. 물론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일부 검사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해진 내용 중에는 이제 법무부 감찰 반장이 원래는 이제 법무부에서 비상 소집을 해서 간부들을 그 모집 들어오라고 했는데 회의 소집을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계엄에 찬동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무회에서도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취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면 미리 이제 국무회의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공통적인 취재 내용이고요. 또 하나 보통 국무회의에는 장관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런 어떤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주요 차장들 이렇게 참석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석 인원들한테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그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배석자 없이 긴급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 이거는 정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일부 배석자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소집 연락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하고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국무조정실 1차장 김태효 차장이 소위 핵심 실세로 불리는데
김태우 차장조차도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 계엄 선포가 되는 시각에 기자들하고 회식을 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의 주요 핵심 안보 라인들한테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무회의가 개의를 하려면 국무회의 구성원의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 이제 우리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총 21명입니다. 네. 장관급 인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의 위원이 참석을 해야 회의 개의가 가능한데 예. 지금 내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밝힌 국무위원들은 아직 9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언론에 밝히지 않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참석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이 상태라면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역시 회의가 불법적 회의 개최. 그렇습니다. 개의된 예.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자체로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도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하신 참석한 사람 중에 이른바 충암고 라인.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만 빼고는 모두가 반대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막무가내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한덕수 아닌가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또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봐도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 선포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은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이 해명이긴 한데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혹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수는 없었는가? 예. 뭐 그런 의문은 당연히 국민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계엄을 건의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김영현 국방장관이요.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탄핵은 뭐 추진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현 국방장관은 네. 법적 처리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나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제 있었던 일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고 예. 사실상의 내란 행위다. 예.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짚어보시면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3일 밤, 어젯밤에 11시 48분부터 국방부가 다음 날 새벽, 오늘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를 띄웠습니다. 예. 그래서 무장한 계엄군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켰고요. 오전 1시 40분에서 추가로 도보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창을 깨고 들어가는 군합발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문제, 국기문란 혹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선고 96도 3376 소위 말하는 전두환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률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인지 혹은 국회가 이거를 해제시키려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본회의가 개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예. 무장을 한 군인들이 본회의장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을 예.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야말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예. 하는 대법원에서 확정했었던 뇌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예.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안태훈 선임비서관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요. 네. 그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죠. 네네.
사실상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찍힌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뭐 실탄을 탄창을 이제 착용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총구를 겨누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무 소재로 된 그 훈련용 장비들을 이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선 부대장이라든지 혹은 뭐 일선 장병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상태에서도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어났었던 일들이 다 내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내린 부대 지휘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참여했었던 장병들도 안타깝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그런데 상황에 비해서 여당의 좀 움직임이 한가하다라는 평가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출당 내지는 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한가하군요. 예. 네, 지금 이제 친한계하고 친윤계의 대결 양상처럼 또 펼쳐지고 있는데 늘 보던 그 모습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내부에서 나오는 친윤계의 목소리를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탈당이나 탄핵을 언급하게 되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친윤계 의원들이 있다는 제가 겁니다. 들은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말은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그 전언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매체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니까 친윤계 의원 한 명이 김건희 여사랑 내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 지도부는 뭘 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외로워서 뭐 중년의 고독을 느껴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되는 거라서 국민의 분노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는군요. 그런 지금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좀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국민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여전히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탈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